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닉슨의 뻔뻔하고 모렴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 이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도청 이거 자체도 사실은 문제였겠으나 닉슨 대통령을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닉슨 스스로 자초한 거짓말 때문이었죠. 이번 12구 참사 역시 수많은 거짓말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산구청장인 박희영의 거짓말은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분노를 야기하는 그런 허술한 거짓말입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참사 장소에서 4분여 거리 떨어진 퀴논길을 두 차례나 둘러봤다 이렇게 말했던 박희영 구청장. 봤더니 CCTV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고향인 경남 의령군 집안의 시제에 참석을 한 뒤에 오후 8시 20분쯤에 용산구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 떨어진 이태원 앤틱 가구거리 웨빈 주차장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리고 도보로 이 퀴논길 인근 자택으로 향했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압사 위험과 도와달라라고 하는 신호가 쏟아지는 타임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 상황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곧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퀴논거리를 둘러가지고 사람들을 살폈다라고 주장했으나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집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즉 자신이 오후 8시 20분쯤에 퀴논길을 순찰하고 점검했다고 했으나 이것은 보시다시피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CCTV를 보니까 박 구청장은 앤틱 가구거리에서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차에서 내린 다음에 곧바로 집으로 갔고요. 오후 8시 22분 집 앞에 도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박희영 구청장은 나는 오후 9시 30분에 퀴논길을 또다시 순찰하고 점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는 게 확인됐죠. 왜? 아까 말한 것처럼 8시 22분에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왔기 때문이죠. 앤틱 가구거, 그러니까 자기 고향 의령군 갔다가 서울에 올라와서는 가구거리에서 차 내리고 그 수행원하고 함께 8시 22분에 집에 들어갔고 안 나왔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퀴논거리를 지나갔다는 것, 자기 집에 가려고 그랬겠죠. 지나갔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박 구청장 아주 신박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내가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퀴논길을 점검한 것으로 착각했다.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본인이 가지도 않은 데를 점검했다고 본인이 착각했다는 겁니까? 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이 사람? 게다가 참사 발생 이후부터 30일 오전 6시 35분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주재 상황판단회의가 6번이나 열렸습니다. 박 구청장 여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벌어지니까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할로윈 대회에 모이는 그냥 일종의 현상일 뿐이죠 라고 뻔뻔하게 말했죠. 너무 부끄러운 이 상황,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이 컨트롤 책임이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말이었겠지만 너무 부끄럽게도 영국 BBC에서 팩트체크를 해줍니다. 2021년 당시와 2022년 사고 당시를 비교하면서 정말 이번 참사가 일종의 현상으로서 벌어진 불가항력인지 팩트체크를 해줬어요. 다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올해는 이런 통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하지만 작년에는 통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군요. 라고 알려준 겁니다.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야 정권 눈치 보느라고 말 제대로 못한다지만 BBC는 안 그러잖아요. BBC에서 저런 식으로 막 계속해서 팩트체크 해주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또 BBC에게 야, 좀 그만 좀 해라 라고 말했다가 완전 온갖 개망신을 다 당했죠. 이태원 참사로 사망하신 분들 말고 부상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이런 박 구청장의 태도와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가수의 꿈을 안고 호주에서 한국으로 온 지 1년 반이 되는 24살 재외동포 김예림 씨. 그날 밤 친구 3명과 함께 이태원에 갔었답니다. 밤 10시쯤 그 골목에서 인파에 밀려 넘어졌대요. 겹겹이 쌓여있던 사람 중에서 이 김예림 씨가 가장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구조대가 와서 위에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구조해 주는데도 자신은 한참을 그대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자기만 누워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도 역시 자기와 마찬가지로 깔려서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둘이 눈이 마주쳤대요. 쳐다보고 있었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그 사람을 봤더니 차가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땅 위에 깔려 있었고요. 근데 사람들이 더 무거워졌어요. 힘들고 그래서 저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는 남자분도 차가웠어요.
이게 그녀가 말한 당시 상황입니다. 지금도 입원 중에 있는 예림 씨는요, 갈비뼈 골절, 장기 손상, 그리고 또 오랫동안 너무 압박을 받아가지고 근육세포가 죽어버리는 횡문 근육해증을 진단받았대요. 왼쪽 팔다리에는 아직도 마비가 되고 있답니다. 감각이 없답니다. 예림 씨 일행 중 한 명은 끝내 세상을 떠났답니다. 용케 살아남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 놀라간 니네가 잘못이다. 죽은 사람들 부끄러워서 이름도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런데도 용산 구의회는 이태원 참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겠다는 그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14일에 아예 부결 처리를 했습니다. 결국 구의회가 구청장 방패막이를 한 거죠. 구의원이 13명인데 그중에서 민주당 소속은 6명, 국민의힘 소속은 7명이었습니다. 원래는 국민의힘 용산구 의원들도 이 특위 구성에 합의를 했었어요. 지난 11일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이 그중에 5명 중에 3명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5명 중에 우리 좋다. 이거 좀 참사 규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두 다 만장일치로 안건을 만들어서 이거를 올린 거였어요. 그랬는데 안건이 통과되는 바로 그날 갑자기 민주당 사람들은 다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전부 다 반대해가지고 1명 차이로 결과적으로는 부결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 차원에서 뭔가 압력이 있었겠죠. 갑자기 방향이 이렇게 달라진 건데. 게다가 더 웃기는 거는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열리는 박 구청장에 대한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도 탄원서를 걷고 있다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이 사람 징계하면 안 된다고. 게다가 박 구청장은 참사 전날 윤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하고 밥 먹으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까지 했었다는 뉴스가 나왔죠. 단독으로. 누구보다 이 사건에 대해서 1차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장. 뻔뻔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모렴치에 몰상식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결국 가재는 개편이고 당리당략이 최고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으라는 겁니까? 이 사건에서. 정말 암울한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영희 생각이었습니다.